유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분위사 줄임 분위사인데 네. 주로 활동은 어떤 걸 보고 계세요? 저희가요? 네. 수대표 운동을 오프했습니다. 이 회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출발이 언제냐면은 이게 부정선거를 감지를 하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생각을 하다가 지방선거에 나가서 좀 여기 어깨띠 두고 다니면 뭔가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겠나 그 생각에 착안을 해가지고 선거에 당선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때 마침 공천, 무공천 그때는 새정치나 이전에 민주당 무공천 한다고 해서 안 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예비후보에 등록해가지고 어깨띠에 투표소 수대표 달고 나갔죠. 실제로 제가 생각한 것만큼은 별로 확산이나 많이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국면에 그거 이야기하면 분명히 사람들 쳐다볼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좀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미리 좀 많이 준비가 되고 언론도 막 도와주고 그죠? 지방신문에도 좀 낼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좀 달랐을 텐데 그 당시에 CJ 케이블 방송이 제하고 인터뷰한 거 맞거든요. 대신에 페이스북에 사람들은 많이 호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는 약간은 유명인사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조금은 알려졌죠. 그래서 제가 그 예비후보 공천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예비후보 기간만 하고 공천 신청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몇 개월 지나서 이렇게 아니고 어떻게 할까 해서 밖에서 하자고 누가 제안을 하길래 몇 사람이 작년 11월 말부터 요서민 주위에 부산 시민공원 저쪽에 대단한 거 아시죠? 거기서 제일 먼저 한번 나가서 하고 그 다음 매주 토요일날 요서민 주디스 백화점 앞에서 해왔죠. 설날 때 빠지고 그랬습니까?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다섯 사람이든 계속 했죠. 2007년 헌지에서 네. 자동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이라는 한글이 나왔었어요. 보조수단. 그럼 보조수단을 가지고 개표를 했는데 그 보조수단의 결과를 공표하는 건 불법이다. 보조수단이기 때문에 축개표는 분명히 해야 된다. 유죄장을 해가지고 계속 서울에서 주장을 해나가면서 제보를 받았어요. 서초 문제점을. 네. 그리고 그 영상을 올리고 그게 굉장히 많이 봤죠. 하여튼 저도 서울의 소리 보도한 걸 페이스북에 많이 해가지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많이 퍼달랐고요. 다만 이걸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백서에 부정선거 백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유군소부터 먼저 시작했지만 그래가지고 일주일 지나니까 다 감지가 되더만요. 부정이 진짜 광범위하게 됐구나 하는 알았는데 백서를 보니까 방법이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걸로 방법이 제시가 되더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우리가 그 사서 탁 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우리 선거 굉장히 기간 오랫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잘못되고 왔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투표소에서 수개표 이건 진짜 이야기가 되구나. 옮기지 말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언제 할 거냐를 고민하고 있다가 지방선거 웃긴데 제가 거기 사실은 당선되러 나가야 되는 건데 좀 개인적으로는 그 공간을 차용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무슨 정치의 큰 뜻이 저런 뜻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포커스를 뒀죠. 서울 다니고 부산에서 수개표 운동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수개표 운동,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해야 된다는 어떤 이유가 뭔지 좀 시청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걸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장소에서 바로 개표하고 하는 게 개표 시간도 단축이 되고요. 그리고 투표함의 이동이 없으니까 부정의 어떤 자기적인 권력의 어떤 자기적인 그런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개표 방식이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투표한 그 장소는 대개 그 투표한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뭐 국회의원 선거는 60%, 대통령 선거 때는 7, 80% 선거하면은 그거는 제가 그 지난 지방선거 사전 참관인도 해봤는데 뭐 길어봤자 2시간, 1시간 안에 바로 그냥 그 수작업으로 개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동할 때 우리가 저 선거 끝나고 와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체육관이나 큰 학교로 이동하는 그 시간이 이미 개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투표한 장소에서 바로 개표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좋고 어떤 권력자의 자기적 요소를 미리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어도 좋고 그러고 선거 결과를 국민이 거기에 사는 주민이 먼저 알아야만이 혹시라도 부정선거가 있다 그러면 이걸 교정할 수 있는 국민적인 움직임이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권력자의 그 개입을 막을 수 있지 않고 네. 현장에서 투개표를 모두 함으로 해서 원천적으로 봉쇄를 한다. 네.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이 운동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 정치를 좀 잘하고 이렇게 복지가 이렇게 개발 이렇게 선진적인 이런 서구는 다 수개표를 하더라고요. 투표한 장소에 보면 각 당의 그 창관이 나와 있고요. 예. 거기에 선관위 직원들이 다 있거든요. 그분들이 바로 개표를 해버리면 다 끝나는 것이고요. 다시 체육관에 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 종사자의 인건비를 완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따로 제가 계산을 아직 안 해봤지만 뭐 금액도 마찬가지고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우리가 시간적으로나 금액적으로 혹시 더 들다 하더라도 투표한 장소에서 투표함에 이동 없이 완전히 그 자리에서 바로 개표하는 것 이상으로 그 부정의 소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호주 모두 다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 기계장치 개발 능력이 없어가지고 수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전자개표를 해보고 그게 부정이 있었다는 걸 알고 와서 다시 수작업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자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려고 그러면 그 투표한 장소에서 바로 개표할 때 CCTV 다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다 공개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제 주장은요. 중앙선관위가 그 3.15 부정선거 이후에 대체기구로 선거 사무를 감독하는 국가기구로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정권이 바뀔 때 그 정권이 예속되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선관위가 하는 업무를 그 국민적인 기구로 별도의 기구로 정부에서 산하해주지 않고 가야 되나. 예를 들면 지금 이야기하다시피 뭐 대법원장이라든지 검찰총장이라든지 경찰청장이라든지 헌법재판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앞으로 국민이 직접 뽑아야 돼요. 절대로 정권에 예속되지 않게 갈 수 있는가 하면 별도의 그 국민적 기구로 중앙선관위를 대체할 수 있는 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개표 운동하면서 이게 하나의 수개표 운동 자체만이 아니고요. 우리 한국의 선거 문화를 완전히 개혁하는 선거 혁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걸 시작했거든요. 다만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일요일날 우리가 선거도 해야 되고 일요일날 선거할 뿐만 아니라 선거 투표한 시간도 늘려야 되고요. 또 투표한 용지에 정당의 기호가 아닌 그 사람의 후보자 얼굴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찍을 수 있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투표 용지에 일련 번호가 사라졌더라고요. 이 투표 용지에 일련 번호 같은 거 다 넣고, 그 다음 투표함 그 함도 서구의 독일 프랑스는 보니까요, 완전히 투명하고요. 예. 넣을 때 몇 개가 들어가는지 벌써 카운트가 돼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운동을 시작했고요. 다만
지난 선거에 대한 뭐 부정이 있었다 해서 이렇게 운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방 이후에 70년 동안 선거 문화에 완전히 일대 혁명적인 수준의 계획을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한 사람이 없습니다. 별도의 운동원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에는요, 여전히 전자개표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식은 지금 봤을 때는요, 더 이상 전자 프로그램이 심어져서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원천적인 단서를 넣고 있을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자개표기 사용 완전 배제입니다. 투표한 장소에서 그래봤자 2,3천 명 투표한 거 가지고 바로 알게 되면, 개표하게 되면 2시간 못 잡으면 한 시간 만에 다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장을 들고 가서 이야기해도 안 당겨져서 별로 사실 관심이 쳐다보고 있지도 않죠. 이거를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으로 총선이 있을 때는 수개표 하냐 안 하느냐 따라서 필요하면 옛날은 낙선 운동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거꾸로 긍정적으로 좀 봐서 수개표 운동을 지지하는 선거문화의 혁명에 동참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시민운동가들이 당선 운동을 하는 쪽으로, 당선 지지 운동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영향이 된다 그러면 이 자체를 헌법 소원을 내가지고 지금 하는 방식이 개표가 기계장치에 뭐 의존해서 끝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가 된다. 헌법 위반하고 있다고 이렇게 헌법 소원을 내는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걸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내용이나 국가 사회의 방향을 보고요. 필요하면 시민운동 차원에서도 국민투표에 부의하자고, 국민한테 물어보자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만 그 전에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국민들이 아직까지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게 알리는 게 먼저 우선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